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강도 37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꾸미다 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다 라는 의미의 장자는 무엇인가를 보기 좋게 하다 또는 아름답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꾸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에서 대단히 폭넓게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화장하다, 분장하다 할 때에는 이 장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장자는 주로 어떤 도구 또는 의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꾸미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쁘게 또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장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품을 끼워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꼭 부품이 아니라도 돼요. 예를 들자면 포에 포탄을 끼워 넣는 것 이런 것도 모두 장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필수 부품이 아니라 이제 부수적으로 기능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는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도 장착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 바퀴에 지금 현재 이제 통상적인 기능이 있는 것을 동계에 쓰기 위한 바퀴, 즉 스노우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 이런 것도 장착이라는 말로 쓸 수 있죠. 포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건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운송 중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겉을 싸매는 것을 얘기하고요. 장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일종의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장치도 장비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설비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주로 장비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장비 중에 포크레인 이런 건 우리가 장비라고 하죠. 그런데 장치는 통상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문을 바깥에서 열지 못하게 시건을 한다. 이럴 때는 장치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행사에서 참석을 할 때,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규정된 옷을 얘기합니다. 한복의 경우에는 정장이 되려면 마고자만 입으면 정장이 안 됩니다. 한복은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만 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꾸미는 것을 가장하다라는 말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가장하다는 위장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맥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위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주로 가장하다라는 말을 쓰고, 적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은폐, 엄폐를 한다든지 또는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발라서 야간에 눈에 띄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장이라는 말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기를 소지하거나 또는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를 장착하는 것을 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덧입혀서 꾸미다 라는 의미의 장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벗겨내다 라는 의미의 박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척자가 되겠는데요. 열다 또는 넓히다, 지경을 넓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서 척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길을 열다 라든지 또는 땅을 넓히다 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주로 쓰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척하다 라고 하는 말은 해면이나 공유수면을 메꾸어서 땅을 넓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척지 하면 공유수면이나 해면을 메꾸어서 만든 땅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거의 다 간척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산, 현대에서 만든 그 간척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척지라고 보실 수 있겠죠. 개척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시 상태의 땅을 활용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개척이라는 말을 간척이라는 말로 그 표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다른 말입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맥락을 보고 이게 간척이라고 쓰긴 했지만 개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미개척지 그러면 원시 상태가 그대로 보존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석이라든지 이런 특히 이제 그 문화재 이런 데에 잉크를 이제 칠한 다음에 그 습자지라든지 이런 그 선화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대로 그 모양을 본떠낸 것, 카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척하다라는 말이 이제 땅을 원시 상태의 땅에서 그 활용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것을 개척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좀 확대돼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여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개척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열다 또는 지경을 넓히다 라는 의미의 척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좁히다 라는 의미의 닙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르다, 골라내다 라는 의미의 택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다 라는 의미의 택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골라낸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택자는 우리가 약자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을 고를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골라내다, 선정하다 또는 마음을 굳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택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히다라는 의미에 더 방점을 두는 데 반해서 선택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는 의미에 더 방점을 두는 말입니다. 채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채택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사용할 또는 구매할 무엇인가를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채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출품작 중에서 당선작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주로 채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왕비라든지 세자비라든지 부마라든지 이렇게 왕실의 혼인관계 대상을 선택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취사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취가 고른다는 뜻이고 사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즉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골라낸다 또는 추려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을 고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니면 도, 즉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일하다와 양자택일의 개념이 같은 하나를 고르는 거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택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내가 더 고르고 싶어도 하나밖에 고를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양자택일이라고 할 때의 양자는 성격이 아주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이 완전히 동쪽 아니면 서쪽 이런 상태에서 한쪽만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경우에는 살생유택이라고 하면 신라의 화랑도 한테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세속 5개라고 하는데 그 5가지 계율 중에 하나예요. 살생을 할 때, 즉 생명체를 죽일 때는, 이건 꼭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를 죽일 때는 반드시 타당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역선택의 경우에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것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거죠. 그러나 때로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불리한 상태를 선택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곤란하다라는 의미의 택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버리다, 골라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다, 버리다 라는 의미의 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또는 사자를 보셔도 되죠. 버리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각각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한자가 한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